1월 20일 수요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죠? 어제 오버하신 분들은 오늘 아마 대부분 손절하셨을 겁니다. 이 종목이 연속성이 없었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첫 하락은 괜찮은데 문제는 전일 갔던 전일 강했던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테마주, 다른 것들이 가는 역시나 좀 트렌드가 살짝 바뀐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5일선을 지수가 코스피 기준 5일선을 밟으면서 또 양봉으로 세게 들어 올려줬죠. 들어 올려줬기 때문에 이게 엇박을 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수가 5일선 위에 있다면은 주가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보면서 매매를 계속 들이받아야 된다. 5일선 밑으로 이탈이 되면은 이제 오버데이 할 때는 여러 가지 좀 봐야겠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런 공배가 최근까지 잘 됐잖아요. 뭐 쐈다 한 10% 가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점점 또 연속성이 없는 장세가 오면은 이제 또 매매가 바뀌죠. 과신 종목도 나갈 겁니다. 이제 바닥권 종목들이 또 각광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근데 아직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대형주가 이렇게 자꾸 위로 뚫으려고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기 때문에 지수 상방은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종배 추세 돌파 혹은 테마 대장 혹은 어, 시장 1등 뭐 이런 식으로 기준 정해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일단 그렇습니다. 지수가 안 꺾였죠. 아니 멤버십 인버스 배팅 잘 해가지고 5일선에 그냥 팔았어요. 이 얼마 먹었냐? 2% 먹었냐? 왜냐면은 딱 차트 형태는 배팅할 자리였어. 근데 이제 5일선에서 그걸 못 하는 거지. 일단 5일선 비벼서 내려오면은 못 뚫고 내려가면은 일단 팔아야 됩니다. 아쉽죠. 근데 그걸 존버하면 안 돼. 왜냐면은 완전 꼭지에서 이제 하락 배팅을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추세 이탈이 됐을 때 그때 뭐 반등이 나올 때 올라가면서 배팅하는 건 괜찮은데 꼭지에서 하는 거는 이게 꼭지가 아닐 수 있거든요. 손절해야지 뭐. 1, 2포 오르고 바로 내려왔죠. 지수는 강력한 반등이 나왔고 종배했습니다. 어제 정배가 좀 아쉬워요. 빠질 애들이 아닌데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재료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종배로 손실 난 것 같네요. 정말 진짜 오랜만이다. 몇 연승이지? 9월부터 10월까지 한 40연승 한 것 같은데. 자, 디젠스 자동차 관세 협상 막바지 조율 자동차 배기계 시스템 핵심 부품 머플러 공급 관세 협상 이거는 확실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쪽 재건 쪽은 전 안 본다 했죠.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게 재건 쪽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전쟁 쪽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 그래서 뭐 금 가격이 내려가니 어쩌니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은 오를 거라 보고 있고요.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봐야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기 때문에 금 배팅이 가능한.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금을 저는 좀 더 선호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몰락과 함께 자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쫄려. 비트코인은 좀 그렇고 차라리 금이 낫지. 응? 기원전부터 모든 사람들의 그런 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네오리지.
그래서 그거 언제냐? 추석 때 금 배팅했습니다. 금이랑 또 한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일단 멤버십 분들만 금 배팅했어요. 뭐 지수의 해지용이기도 하고 투자용이기도 하고 좀 올랐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나와봤자지. 나와봤자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단기간에 20% 먹었거든요. 20% 먹었는데 또 내려와? 기회지. 자, 네오리진 보안 관련주. 네오리진이 보안이었구나. 게임 이런 그 모바일 게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올리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이버원이 이제 좀 제대로 된 보안이었고 한싹이랑 한싹 살짝 아쉬워서 관종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런 패턴들. 그래서 오늘 중앙 에너비스 넣었어. 왜 그런 패턴이 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뭐 하나 주겠지. 예, 그 에너지나 석유 이런 것들은 종가 베팅 해야 됩니다. 다음날 높은 데서 종가 베팅 하면 안 되고요. 바닥에서 종가 베팅 하면은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게 또 요새 시장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윗꼬리로 올린 애들이 다음날 장대봉 나오는. 오늘은 좀 영상을 좀 빨리 찍죠. 조금 더 빨리 찍어볼까요? 이게 뭐냐면은 완전 역배열 추세 돌리는 거 검색기까지 돌리든지 그러니까 그 종목을 찾든지 그러니까 한 종목 100개 막 200개 이렇게 보다 보면 1시간이 훌쩍 넘거든요. 지금은 뭐만 했냐면은 그냥 5일선 돌파, 추세 돌파 이런 것만 딱 했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이 됐습니다. 로킷 헬스케어 미친 듯이 올라가던데. 미국 재생치료 공식 의료 서비스 인정. 글로벌 재생의료 제도권 진입. 재료 괜찮네. 재료가 저게 중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게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3번이 이렇게 첫 번째로 뽑았겠지. 아마 이전에도 한번 뽑았을걸요. 이 재료 좋다고 로킷을. 차트는 뭔가 손이 못 가는 차트 형태인데 재료는 좋아. 아리바이오 AR1001 양해각서 나쁘지 않아 보인다. DI 반도체 관련주 HBM4 퀄 테스트 통과 SK하이닉스 양 발주 전환 기대감 기술력이 있는 회사 WSI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아니네.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 및 약물 주입력 어시스트 로봇 유봇 로봇이네. 완료 시각적 의료기 품목 허가 기대 아리스 리포트 리스가 뭐지? 하여튼 품목 허가 기대감이죠. 플리토 그래 플리토 제일 좋다 했죠. 차트도 좋아. 근데 플리토 이거를 장중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안 했어요. 호가창이 너무 처참해가지고 어? 1,000만 원 사면 그냥 호가 그냥 2% 올라갈 것 같던데 너무 처참해가지고 대신 AI 통번역 기술 시한 제일 좋죠. 뭐냐면은 AI 애들이 나 AI다 해놓고 뭐 결과물이 없죠. 근데 플리토는 매출도 발생하고 결과물도 하고 있고 숨기고 있고 다 매트릭스 이것도 차트 좋은데 이거 멤버십 단타했거든요. 5% 정도 먹었는데 이제는 더 갈 자리인데 꺾더라고 밑으로 더 가야 되는데 꺾더라고. 재료 알츠마의 조기 진단 제품 부분 매출 본격화 차세 장비 상용화 글로벌 과제 수주 중장기 성장기 이 재료 좋거든요. 오늘 상이 안 가더라고. 펀타 같은 것들은 한번 돌리면은 상을 말아야 돼요. 어설프게 윗꼬리 만들면은 또 밑으로 팝니다.
쭉쭉이 형태로 가야 돼. 현대 로템 차트 이쁘더라. 관심 종목에 넣었습니다. 국내 철도업계 최초 IC 62443 사이버 보안 인증. 보안이 핫하니까. 보안이 핫한데 종목은 안 올라. 이게 재밌죠? 도대체 세력은 뭘 보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법제화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법제화가 나오면 이제 보안들이 미친 듯이 갑니다. 보안 지금 시총 막 1000억 미만이죠. 제가 볼 때 3천억, 4천억 이렇게 가야 됩니다. 3배, 4배 가야 돼요. 9배가 아니라. 보안이 그렇습니다. 법제화가 돼야 돼. 가령 예를 들어 이제 그 이런 거지. 개인정보 유출되면은 기업이 무한 책임.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어, 아예 개인정보 없이 그 회원 가입을 하든지 일시적 회원 가입을 하든지 개인정보를 안 적고 외국인 그렇게 하잖아요. 외국인 그렇게 합니다. 뭐 개인정보 따로 없죠. 뭐 이게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아무 때나 적으면 되잖아. 휴대폰 뭐 번호를 요구하니 그런 것도 없고 아이디 패스워드. 그래서 걔네들은 보안이 털려도 뭐 개인정보 없는데 뭐 털리든 말든 비밀번호만 유출된 그런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개인정보를 받고 있잖아요. 그걸 마케팅용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화해서 빅데이터로 써서 써먹으니까 회원 관리도 편하고 그것들이 이제 아마 법제화의 형태로 제가 볼 때 무한 책임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면은 3배, 4배 가야 됩니다. 지금 막 500억 달이, 900억 달이 이러죠. 3천억, 4천억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보안주들. 어, 그렇고 그 뭐냐 이제 그냥 그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세게 나오면은 개인정보를 아예 안 받는 식으로 회사가 바뀌겠죠. 굳이 보안에 돈 쓸 필요 없이. 그런데 법제와 기대감만으로도 쭉쭉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청문회 막 이런 거 하는데 법안을 발의할 그런 움직임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들썩이지 않는 거지. 그럼 왜 사이버원 한 쌍 가냐? 그거의 앞에 강하게 만들어 놓은 이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것들은 뭐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움직여요. 딥페이크도 보세요. 법제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딥페이크 법이 있습니다. 법제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딥페이크가로 해서 보안이 움직였던 거고 이번에도 법제화가 필수입니다. 과징금을 때리든지 지금은 손방망이거든요. 그게 해결이 되어야 돼. 그래야 보안주들이 바로 선다. 바로 선다. 인쇄고. 자, 그래서 보면 정리해 보면은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뭔가 딱히 눈에 안 띄었어.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그래서 그야 뭐 장중에 그건 잘 알려드렸죠. SM 백셀 상한가 같죠. 한국 PIM도 알려드렸고 플리터 말 안 했거든요. 제가 너무 처참해가지고 2차전지 그래 에코프로가 좀 눈에 띄었어. 와 상승이 이제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에코프로 돌파 상승이 진짜 모든 사람은 수익 줘. 모든 사람은 수익을 주게 만든다. 왜 그렇게 올라갈까요? 숏 커버입니다. 숏 커버. 숏 배팅한 사람들이 이제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가는 거예요. SM백셀 관세 협상 테마 하나. 2차전지 라 하기 보기보다는 저평가 쇼커버 테마. 요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다음에 이것저것. 확실히 오늘 관세 협상 테마가 좀 돈이 많이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활력이 좋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종 보겠습니다. 공배 나왔거든요.
보로노이, FN 가이드, 중앙에너비스. 이런 항상 그 어떤 종목을 볼 때는 패턴을 보세요. 어떻죠? 쏘면 미친 듯이 가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려왔잖아요. 한번 쏘고 죽어버리고. 갈 거면은 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쏘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함부로 눌림 잡고 이러면 안 돼요. 쭉쭉이의 형태. 5일선 터치한 순간 탄력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한번 올릴 때 최대한 끝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FN 가이드. 이게 이제 코로나 때거든요. 쳤죠? 이게 아마 그때 경영권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일단 이놈도 주식 정보 리포트 발행하고 이런 회사인데, 주식 시장이 올라가니까 어제가 이제 지주사라든지 그 상법 개정 그런 증권주들 하면서 주식 시장 올라가는 데에 수혜를 입는 것들이 올랐다면은, 얘도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좀 살짝 틀리지만 그 동학 개미 운동 할 때 주가 엄청 오르면서 다른 재료 이렇게 올리긴 했지만 주식 시장의 상승과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면 되고, 요 미친 듯한 상승 이후에 한 번 또 상승이 안 나오다가 이 엄청난 이격의 이평선들을 밀집을 시키는 형태죠. 그리고 어때? 한번 쫙 들어올리고 점점 이 역배열된 거를 단기 이평선을 정배열로 바뀌고 역배열 이렇게 뚫어올리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뚫어올렸다가 이렇게 뚫어올렸다가 점점 20선을 그 1년선을 놔두고 얘들이 위로 가고 있습니다. 캔들이 2년 1년선 위에 배치가 되고 있어요. 점점 밑에 있다가 점점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기 이평선들은 올라가고 장기 이평선들이 밑에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박스 하나 치고 3번으로 추정되는 움직임 이후에 삼각 수렴 나오고 하락수 애경이죠. 애경 나오고 거래량 살짝 실린 단봉. 제가 좋아하는 단봉. 왜? 손절은 항상 이 시가 추세를 뚫어올린 시가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사실 종배 나왔던 이런 애들도 시가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추세 이탈 안 했잖아. 시가 이탈 안 했잖아. 얘도 퍼센트가 크게 나지만 시가 이탈 안 했잖아. 근데 뭐 이거 얘는 안 가면 던져야지 종배인데. 그래요. 이런 새로운 종목 하는 거지. 보로노이. 자,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작은 컵 차트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그 컵이고 여기서 이제 핸들을 만드는데, 핸들이 보통 식으로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되든지 해가지고 캔들이 좀 작아진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거지. 요게 작은 손잡이 자리고, 여기서 이제 올리려고 공이 섰는데 바로 안 가고 살짝 눌러서 가는 그 초입. 내가 좋아하는 그 초입. 원래 여기서 빵 쏴야 되는데 살짝 쉬었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이래 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펜가이 됐고 중앙 에너비스도 했고. 그럼 얘는 뭐 크게 보냐? 그건 재료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따라 틀리겠지만 일단 요런 저항선, 요 라인은 좀 강한 저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재료가 뭔가에 따라서 이런 오, 이 미친 이 갭이죠. 이 갭을 메꾸러 가는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 이게 아마 대체거래소가 안 나와서 그럴 건데, 대체거래소가 자시고 갭 맞네. 어, 거의 40% 갭 하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배 나갔고, 그다음 여기는 관종. 메카로. 자, 이런 거는 대체 거래소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이런 상승 추세 끝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은 정확히는 요 상승, 횡보 상승인데 상승이 덜 나왔다 판단한 겁니다. 이게 뭐 못 가면은 이런 저항 자리, 쌍봉 형태 만들고 죽던지 혹은 쌍봉 형태 만들고 긴 가격 조정을 하든지 삼각 수렴 형태만 웨지 만들면서 여기서 빵 쏘고 슈팅이 나오든지 그런 초입이고, 보면은 쐈다가 망했네 반등 나오고 망했네 했는데 안 내려가. 그래서 양봉 나와 걸쳐 있어. 뭐 쏘고 이렇게 내려가든지. KGA, 이거 장중에 보려고 했는데 무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거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빵 쏘고 이제 이렇게 죽거든요. 근데 안 죽어. A, B, C가 나오면 또 상승 1파, 2파, 3파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면은 추세가 요런 저항 자리를 보면은 저항 자리를 비비고 있죠. 자리 비비다가 거래량 살짝 실리면서 뚫은 모습. 그냥 죽을까요? 그냥 안 죽습니다. 에이텀 요 지금 장기 세력선을 가장 넘긴 모습. 뭐 이렇게 하나 주고 다시 깨든지 다시 넘기든지 이렇게 가든지. 다리로는 주요 저항 라인을 어, 못 뚫다가 테스트 뚫은 척 하다가 깨고 다시 뚫었죠. 이런 거는 한번 페이크 주고 넘긴 거기 때문에 진카의 가능성이 높다. 에이텀 크립토 요 저항 라인 13,500 저항 라인을 계속 못 뚫다가 뚫고 나서 뭐가 나왔죠? 비비고 있습니다. 횡보라고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횡보가 나왔다는 거는 보통 이렇게 뚫었으면은 진카가 아니면은 밑으로 내려 박습니다. 근데 누군가 관리를 해. 아래로 안 내려가. 그러다가 양봉 나왔다. 이거 그냥 죽을까요? 죽지. 왜 가겠지. 그래서 플리트는 내일 호가창 한번 살펴보세요. 호가창이 못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은 박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쏠 준비가 되었다. 한국 PIM 이걸 제가 이제 CP 시스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좀 보여드렸는데 센 종목이랬죠. 이런 식의 U자 형태로 내리고 살짝 비비는 자리 5일선 깼는데 안 주고 하면서 다시 올라타면서 양봉 돌린 모습. 컵, 컵, 컵 손잡이 보입니까? 여기 손잡이로 보이거든요. 빵 가야지. 네, 저는 이제 이거 봅니다. 장기 세력선 뚫고 돌린 여기부터 추적을 했어요. 여기부터. 다음날 양봉이 안 나오더라고. 밀리다가 뚫고 밟아주고 양봉. 내일 거래량이 무조건 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슈팅. 왜냐면 사람들이 컵앤 핸들인가 헷갈려 할 때 거래량만 터져주면은 진짜 컵앤 핸들 차트네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지. CPA 시스템이 뭐냐? 어제 말했나? 어, 10시에 말해줬네요. 상한가 갔잖아. 오늘 또 어떻게 됐냐? 16%? 야,
아예 오른만 하죠. 하트, 업, 앤, 핸들. 손가락 2개 끼우고 가는. 쌍바닥 만들고 가는. 요게 높지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에 돈 들어왔더라고요. 양, 도지, 양. 힘 좋다 했잖아.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죠? 오늘 또 SM백셀 9시 30분 한번 볼까요? 아, 30분이야. 요때네. 이렇게 쫙 올라가. 상한가까지 쫙. 맞지? 상 아니네? 상 아니네.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아, 아마 이 고점 때 제가 또 말씀드렸죠. 9시 39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락 나오고 뱅보 나오면서 이런 추세 삼각 수렴 만들고 돌리고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한 다음에 말아 올리는. 아니야 다를까 해도 고점대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말아주고. 그래서 갭이 크게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갭이 크게 뜰지는 모르겠고. 뭐가 보여요? 이게 보이죠? 절대지지선. 노란 선을 계속 못 뚫다가 신고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 올렸습니다. 관점이에요, 관점. 절대지지선. 보통 3분봉 써야 되는데 5분봉 써도 상관없습니다. 추세 읽을 때는. 똑같잖아. 노란 선 계속 못 뚫다가 몸통을 뚫어 올린 이런 자리. 그럼 CP 시스템도 내일 만약 간다면은 절대지지선 참고하면 되겠죠. 보통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썼어. 그러니까 다 쏜다기 뭐냐면은 이미 추세 각도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비비고 자시고 없어요. 바로 뚫고 나서 바로 계속 올라가야 돼. 이런 거 노란선 못 뚫고 내려가다가 몸통 돌파. 패턴이 또 강한 종목 패턴이 이래요. 얘를 그냥 몸통으로 돌파한다니까. 그러면서 점점 노이즈가 끼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떤 거 이평선에 비슷해요. 시가 앞에 나오면은 여기 한 높은 확률 밟아주고 다시 들어올리는. 종가로 살짝 들어올렸으면은 다음 종가까지 올려야 되는데 단타로는 종가 들어올릴만 하면은 거래량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단기 돌파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캔들 하나만 딱 먹는 거지. 그럼 어떻게? 왜? 빨간 선이 시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 빨간 선까지 내려올 거거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5일선 돌파 그 유형 3가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일선 있습니다. 5일선을 여기 그 겨우겨우 종가상 넘기면 뭐라 했습니까? 다음 캔들까지 종가가 넘어가야 5일선 돌파가 완료됐다입니다. 그때는 밀리더라도 5일선은 지지가 됩니다. 신기하죠? 보통 이렇게 넘기면 바로 그냥 다음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5일선이 있으면은 5일선을 근처에 있다가 확 이렇게 넘길 때 이거 높은 확률로 5일선까지 내려옵니다. 긴 음봉이 발생해요. 근데 종가는 밑꼬리로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지. 밑꼬리 음봉. 밑꼬리가 긴 음봉. 요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5일선은 몸통으로 돌파할 때. 이게 가장 센 형태로 다음날 뭐 이 종가 베팅을 해도 되고요. 2, 3%뭐 갭 뭐 먹을 구간도 주고 아니면 슈팅 봇 아니면 슈팅 뭐라도 주고 죽는다. 이거를 어떻게 절대 지지선도 우리 수강생분들 절대 지지선 확인하면서 이 지지도 기가 막히죠. 왜 여기 노란색 지지가 나왔을까?
못 뚫다가 몸통을 뚫어 올리고 한번 밟아주고 뚫어 올리고 한 칸, 두 칸. 셀 수밖에 없지 여기가. 요런 자리 안 합니다. 강의 들으신 분 알죠? 요런 자리 안 합니다. 요런 자리. 그 무료 채팅방 오늘 종배가 어제 종배죠. 종배가 실패해가지고 좀 짜증났는데 그래도 SM 백셀이 상한가 가면서 기분 좋아졌습니다. 좀 짜증나. 특히 종가 베팅은 아무것도 내가 장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장이 끝나고 다음날 장이 열려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내 손을 놓아버린다. 근데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시장의 어, 특성 때문에. 왜? 오전장에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전일 당연히 장 마감 때는 거래량이 낮아질 거고 빠질 확률이 높죠. 그러면 장 마감 때의 빠질 확률 높은 그런 종목들을 사서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사서 상승 확률이 높은 연장에 매도를 하면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한번 졌다고 해서 뭐 세상이 멸망한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지. 다만 이제 봐야 될 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절대지수는 세팅해놨거든요. 초록선 세팅해놨거든요. 이거 넘겼을 때 어쩔 수 없지. 넘겼는데 뭐 얘네들은 이제 장이 열리면 또 빠질 수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뭐 그 복잡하게 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 그냥 이런 관점에서 장 마감 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으면은 이거 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시점에 배팅한 그 한국에 있는 스마트 머니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들은 저거 보고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올려주겠지. 알죠? 아니다. 뭐 하기는 하기는 어디 빨리 퇴근하려고. RBW 약간 모아님 도자리. 이게 왜냐면은 1년선을 이 자리에서 한번 테스트하고 한 방에 이렇게 했지. 아니면 살짝 눌러서 가도 괜찮거든요. 자리 이쁘잖아. 크게 보면은 하락 추세, 브레이크, 다시 내려왔는데 저점 이탈 없어. 브레이크일까요? 슈팅일까요? 슈팅의 확률이 높지. 거기다 그냥이 아니라 행복까지 했어. 기간 조정도 충분해. 그럼 박스를 친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까지는 올라서 크게 큰 박스 형태로 또 횡보를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런 하락 추세. 뚫어 넘긴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다. 여기 밑에는 이제 대형주입니다. 현대로템, 야 시총 25조임에도 불구하고 차트 봐봐. 너무 이쁘죠? 나만 보이나? 컵 앤 핸들. 컵의 핸들이 왜 좋냐면 미친 듯이 쏩니다. 위로 미친 듯이 쏴요. 그래서 너무 먹기 쉽게 해줘. 돌파를 하든 이것도 나쁘지 않죠. 한국 정밀화. 보통 이렇게 갭든 자리를 이탈하면은 이 갭든 요 자리가 엄청 강한 저항인데, 그러니까 저항 근처에서 이렇게 N자를 만들고 들어올린다. 요 지점을 넘긴 걸 보는 겁니다. 여기를 넘겼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죠. 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 종목은 10% 20% 먹을 거면은 대형주들은 5% 10% 먹는다. 그 접근하셔야 되고, 종배는 뭐라고 했죠? 종배는 3개 다 산 다음에
한 개가 4, 5% 가면은 다른 거 일괄 정리. 대중에 슈팅이 나오면은 최대한 버티면서 다른 것들 매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들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중요치가 않아요. 한 개 잘 걸려서 그거를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확률 얘기해야 되는데, 동전 양면이 있어요. 그 양면을 50대 50이라 생각을 하지만 꼭 내가 하면은 8번 연속 뒷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확률은 여러분 확률은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 늘 그러니까 동전을 던질 때마다 확률이 다시 50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던졌다고 확률이 51%, 52%, 53%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는다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어떤 매매가 그런 것들이 확률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의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손익비 매매를 해야 돼요. 손절은 짧게, 못해도 손절 금액의 2배 이상,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 1.1배도 안 돼. 그래서 단타 매매가 손익비 관점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손절 까딱 잘못하거나 혹은 비중을 넣거나 이렇게 하면 많이 꼬입니다. 보세요. 단타를 할 거면은 1%, 2% 손절 잡는다 치면은 못해도 4% 먹어야 되는데 4%를 온전하게 캔들 상승으로 쭉쭉 가는 게 드물어요. 해봤자 2% 올리고 다시 밑으로 뺐다가 한 3% 올리고 밑으로 뺐다가, 그럼 또 손절이 그 2%라 치면 1%로 잡아야 되는데, 손절 1% 하면은 어때요? 1% 손절하잖아. 나 털고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단타가 어려운 겁니다. 일봉이나 주봉, 월봉 요런 큰 개념의 캔들은 추세나 이런 것들이 딱 맞물려서 움직이는데, 분봉 안의 추세는 사실 일봉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의 추세는 가짜입니다. 가짜. 허구예요. 허구. 그럼 뭐가 진짜냐? 저항선가 매물대는 분봉에서는 되지. 그거를 소화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는 가격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왜? 뚫는 척 하면서 물량 폭탄 내리면 못 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단타를 할 때는 일봉상 스윙 목표가까지 가는 흐름에서 하는 단타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래대금 얼마 터져가지고 그런 종목을 본다. 접근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으려 하잖아요. 추세를 보니 뭘 보니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봉 차트의 추세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게 거래량이 터지고,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 거래대금 보면서 내가 들어갈 비중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미수를 또 땡길 수도 있는 거고. 롯데정밀화학, 그냥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해서 얘네들은 시총이 좀 나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퍼센트가 좀 작을 뿐이지. 얘네들은 그대로입니다. 쏘면 좀 시원하게 갈 그런 것들. 어제도 봐봐. 얘네들 다 망하고 얘네들이 잘 갔잖아. 그죠? 대형주들이 잘 갔잖아. 그러면 패턴상 내일도 이게 만약에 트렌드가 될 거면 내일도 만약에 현대로텔, 롯데정밀화학 이런 것들이 잘 간다면은 이제 저는 관심 종목의 대형주를 포진하겠죠. 종가 베팅도 대형주로 넣겠죠. 왜? 트렌드가 형성됐다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인지 패턴인지 아닌지. 두 번째부터는 민감해도 들이박아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재밌죠? 이 주식에도 똑같은 게 1등주 해라 하잖아. 그 다음에 2등주고 3등주 하면 안 된다 하잖아. 똑같습니다. 트렌드도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 번째가 나오니까. 그럼 세 번째는 안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뭔가 그 규칙성 이런 걸 찾을 때는 두 번째 바로 해야 돼요. 이거를 이 규칙성이 시기별로 따로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트렌드라 하거든요. 시시각각 바뀝니다. 제대로 한번 잡으면은 한 2주치는 뽕을 뽑아요. 그런 패턴으로. 근데 이제 그 뽕을 뽑는 게 첫 번째 되고, 두 번째 되고, 세 번째 안 되고, 네 번째부터 또 되고, 다섯 번째 되고, 여섯 번째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이런 꿀팁입니다. 꿀팁. 이런 게 되는 게 마켓 트레이딩 매매입니다. 마켓 트레이딩. 시장에 맞춰서. 저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동배가 이제 승률이 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닥권 종목으로 또 바뀝니다. 그다음에 연금 스윙 할 거고.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만약에 이렇게 좀 일찍 찍는 게 좋으면은 제가 이제 관종을 좀 간소화시키는 거죠. 간소화시키는 걸 해서라도 일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내일장 화이팅!